네, 4월 26일 박경신의 진실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날 주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줄여서 아청법이라고들 하는데요. 또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점은 어떤 건지 박경신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두 분 손님 모시고 오셨는데요. 만화 칼럼니스트 서찬희 선생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정희 애니메이터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선 법률 얘기는 교수님은 뭐 전공이시지만 저는 항상 어려워요. 네, 예. 예, 일단 법률 문장 해석이 어렵고요. 그 행간을 읽어내기가 사실 법률은 행간이 없어야 하는 거죠. 없는 게 좀 정확한 거죠. 그런데 뭐 네. 문서라는 게 행간이 없을 수가 없죠. 네. 예. 그 의지가 무엇인지 저는 해석부터가 참 어려운데 이 아청법이 논란이 많은 법률 중에 하나잖아요. 뭐 가장 논란이 많은 법률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네, 예. 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법률입니까? 아동 성범죄를 가중 처벌해야 된다. 네. 그래서 법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그래서 네. 2000년도에 이제 만들어서 거기 보면 이제 뭐 아동에 대한 뭐 성학대 뭐 이런 것들 또 강간 납치 뭐 이런 네, 것들 네. 이제 다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조항들이 있고요. 특히 그 아동을 아동이 원튼 원치 않든 자기가 원해서 하더라도 성행위를 하거나 네. 또는 성행위를 연기하도록 해놓고 네. 그걸 촬영하는 거 이것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것이 그 아동한테 찍힌 아동한테 미칠 그 장래 영향,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보든 안 보든 그걸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는 사실 자기가 알면서 커가는 네. 때 미치는 영향. 사실 실제 실제 어떤 성폭력이나 이런 것만큼 그 아동의 그 발육과 네. 삶을 완전히 그 뭉개버릴 수 있는 그 어떤 항구적인 어떤 기록을 남기는 네.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징역 최저 징역 그런 것들 만드는 사람을 최저 징역 5년 네. 최고가 아니고요 최저 징역 5년 또 그걸 영리적으로 만든 사람은 최저 징역 7년 네. 이렇게 해서 그 강간이나 어떤 다른 그 강력 성범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 처벌해야죠. 예, 그럼요. 그래서 네. 그 법 자체는 그 만들어진 당시에는 논란이 없었어요. 네네. 네. 논란이 없었는데 바로 2년 전에 네. 이 법이 개정되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법전에서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법이 되었다. 예, 이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영상하고 관련해 촬영하고 시키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네.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중심은 거기에만 있던 거는 아니었잖아요. 아동과 그렇죠. 관련된 네. 어떤 그 행위나 폭력이나 네.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그렇죠. 위한 것이었는데 특히 영상과 관련해서 논란들이 점점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동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해서 뭐 네. 그런 거를 찍었다고 하더라도 어른이 뭐 사탕을 주면서 꼬셨을 수도 있고 네네. 뭐 어른이 뭐 이렇게 협박을 해서 그런 걸 찍도록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아동에 대해서 그런 성행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를 엄벌하겠다는 네네. 그런 법이었습니다. 예, 그 전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네. 중대하게 처벌해야 하고 또 이 사회에서 그런 일은 없어야 하고 모두들 공감하거든요. 근데 왜 어느 부분이 그렇게 문제점이라고 지적이 됩니까? 그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요. 2011년도에 이제 법을 바꾸면서 네. 실제 그 아동이 그러니까 이 아동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네. 실제 아동에게 어떤 그 촬영을 강요하거나 촬영을 하도록 꼬시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한 것을 처벌을 하는 건데 실존 아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예. 예를 들어서 만화에
어떤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 캐릭터가 뭐 아동 캐릭터랄지 네. 또 어떤 뭐 비디오에 그 아동 역할을 하는 성인 배우가 나오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아동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아동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거를 만든 사람들 또는 그것을 업로드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전부 다 아동 성범죄자로 몰아서 예. 처벌을 하고 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옆에 계신 사실 이 네. 한정희 애니메이터님은 그 법대로 하자면은 그 범법자예요? 혹시 애니메이션의 그 아동 캐릭터가 네. 좀 성적 표현을 그러니까 성적 표현뿐만 아니라 법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 신체 일부의 뭐 노출 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그리셨다면은 지금 또 그거를 이제 뭐 돈을 받고 생업을 위해서 이제 하셨다면은 네. 영리 목적으로 한 거니까 사실 최저 징역 7년. 만약에 네.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될 수 애니메이터가 있는 그런 요지의 그림을 그렸다면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림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뭐 이따 좀 네.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만화 산업과 관련된 작가 또 칼럼니스트를 모신 이유는 이번 이 법과 관련해서 충분히 오해받을 소지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고 피해받을 소지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을 모셔서 지금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선 먼저 교수님하고 법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한데요. 그 현재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판결들이 있었습니까? 판결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판결이 아주 많습니다.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된 다음에 2012년도에 그 정확히 지금 개수는 할 수 없지만 뭐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아동 성범죄자로 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자들이 갑자기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폭증을 한 거예요. 늘었어요. 네, 갑자기 한 20배가 늘어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중에는 여성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아동 성범죄자. 네, 아동 성범죄자인데 참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만화나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아동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 애니메이션 또는 아동 그 캐릭터가 나오는 그 성인 배우가 아동 캐릭터 역할을 하는 어떤 비디오 이런 것들은 이제 업로드나 또 다운로드한 사람들 소지한 건가요? 그렇죠. 이게 소지죄도 처벌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원래 취지가 이런 걸 만들 때 발생하는 그 아동의 피해, 실존 아동의 피해를 그걸 범죄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것도 범죄다라고 해가지고 실존 아동을 데려다 찍은 거는 그래서 소지한 것도 처벌해요. 그래서 여기 최저 징역 7년 여기는 저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죄송합니다. 소지만 하면. 여기 저기 만화 평론가시니까 이제 그런 걸 봐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처벌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한 2천여 명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만화 캐릭터 그 뭐 BL 애니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동 캐릭터들의 뭐 미성년자 캐릭터들의 이제 성애물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다운 받았다 또는 업로드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잡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그거 뭐 참 야하고 뭐 음란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뭐 당연히 처벌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벌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이분들이 뭘로 처벌되고 있냐면 아동 성범죄자로 처벌되고 있다.
실제 예. 아동은 전혀 터치를 안 했는데 아동한테 유해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동 성범죄자로 처벌이 되는 것이 그렇죠. 문제다. 거기다가 아동 성범죄자가 되면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그 신상 등록 네. 신상 등록을 이제 하고. 법무부에 해야 되고 취업 제한도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 사법 피해자라고 부르거든요. 네. 법이 잘못돼서 지금 부당한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 이분들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다 이분들이 정말 그 메일을 보면 정말 네. 눈물이 절절 흘러내려요. 네. 왜냐하면 취업 제한, 신상 등록 이런 게 걸려 있으니까 젊으신 네. 분들은 이걸로 이제 자기 뭐 취직이고 뭐고 이제 인생이 인생 다 끝났다고 끝났다. 이제. 그럴 수 있죠. 아동 성범죄자는 사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죠. 예, 사실은 처벌할 때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될 만큼 아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였고요. 그렇죠. 정말 아동 성범죄자라면. 그래서 이제 신상 공개도 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아동 성범죄자가 그 이웃에 이사 네. 오면은 이제 다 거기에 편지가 와가지고 통지가 저는 와가지고 받아본 적 있어요. 그렇죠. 네. 사진하고 주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실제 아동에 대해서 뭔가 그 가해를 한 네. 분들이라서 이제 그렇게 저희 사회가 그렇게 하기로 한 거고. 네. 지금 그냥 애니메이션 같은 거 다운로드하거나 본 여성분들이 네. 이분들이 과연 아동 성범죄자로 지금 이제 손님 두 분 모셔놓고 네. 그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교수님한테 요것만 듣고 더 깊이 있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는 그러면 몇 가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동한테 직접 유해를 가한 행위?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게 네. 기본이고, 근데 201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또는 네. 사람이 등장하여 뭐 이런저런 행위를 하는 예. 작품. 얼마 전에 저는 얼핏 보니까 진짜 아동이 아니고 아동 역할을 성인 배우가 했다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검찰 경찰들도 예. 막상 이 아동 성범죄자라고 잡아놓고 보니까 이 뭐 20대 여성이에요. 네. 이분이 그냥 애니메이션 보고 또 토런트 파일이니까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게 자동 업로드돼서 이제 딴 사람도 볼 수 있게 되고. 예. 이걸 이제 아동 성범죄로 처벌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소지하고 배포까지 됐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 경찰 그 선에서 이거는 잡는다면 아동 성범죄가 아니라 음란물 배포죄 그 내용이 음란하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죄목을 변경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검찰 경찰 선에서 그렇게 바꿔주지 않으면 네. 이제 판사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아동 성범죄를 잡는 법인데 네. 그래서 그거를 죄목을 음란물 배포죄로 바꿔주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뭐 음란물 배포죄나 아동 성범죄나 뭐 안 하면 되지. 개찐 도찐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처벌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안 되는 거죠. 법은 사실 뭐 이해의 차원이 아닌 거죠. 법은 사람들의 이해의 차원을 좀 넘어서야 하는 거죠. 법은. 맞습니까? 아니 이해 차원에 딱 밀착해야죠. 근데 이해 차원에 있어서 그게 피의자나 피해자나 똑같이 그 피해 차원을 좀 제가 오늘 말이 맞는지 제가 사실 좀 조심스럽거든요. 제가 혹시 질문을 드릴 때 다시 시작합시다. 아니요, 제가 질문을 드릴 때 혹시 그 두 분 선생님 생각하고 좀 상반되는 질문을 하더라도 그냥 이해하시고 생각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그리시고요. 주로 이제 창작하시는 분들이 음란한 내용을 안 그리면 창작이 안 됩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 창작이라는 것이 어떠한 단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폭넓은 활동이잖아요. 폭넓은 활동이고 그리고 어떠한 작품이라는 것이 탄생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건져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규제
이러한 무언가를 갖다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압적인 부분들은 그런 다양성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포텐셜을 굉장히 깎아내는 거예요. 그런 네. 창조적인. 사실 이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법률인데 네. 애니메이션 산업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타격을 줬다고 그런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렇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법률관리공단에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문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애니메이션 하청 일을 거의 수십 년간 해왔거든요. 저희는 네. 계속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애니메이션 관련 종사자라고. 그렇죠. 저희 네, 종사 저 같은 이제 애니메이터들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도 일본에서 방송되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오늘도 지금 사실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건데. 네. 근데 특히 저 같은 경우 작화 감독이기 때문에 사실은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수십 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사실은 해왔던 일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어느 날 법이 갑자기 탁 개정되더니만 법률관은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법률관리공단에 이것으로 우리가 만약에 신고당하거나 했을 경우 우리들이 이 법에 저촉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수출 제작 혐의로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실제 답변을 받았고요. 그런 답변을 받았고 실제로 지금과 같은 단속이라면은 그에 저촉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주로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의 종사자들이 만약에 악의를 가진 누군가에게 이러한 잘못된 법률로 인해서 신고를 당하거나 고발을 당했을 경우에는 생업에 뭐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까 그분들도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본인이 창작하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 참여하고 있는 작화 또 뭐 색을 입힌다거나 그런 분들은 소지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소지해야 작업을 할 수 그런 있죠. 사람들도 그리는 순간 소지가 되니까. 그리고 제작한 거는 지금 징역 5년이고. 제작은 소지는 말할 그리는 필요도 순간 없죠. 소지가 아니라 아예 제작이 되는 거죠. 제작이 그리고 있으니까.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 저희는 수십 년 동안 사실 우리나라 만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만화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 만화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만화라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일을 갖다 사실은 수십 년간 해왔던 합법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법 개정이 살짝 되면서 그 사람들이 모조리 다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죠. 아까 그 이제 심각합니다. 음란물을 그려야 되냐, 음란물을 그려야 창작이 되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법들이 이제 창의력을 깎아먹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에서도 부시 정부 때 이제 좀 보수적인 정부 때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이제 이걸 이제 통틀어서 가상 아동 포르노라고 합니다. 가상 아동을 갖다가 한다고 해서 가상 아동 포르노를 배포 소지하는 것도 아동 성범죄로 포함시켰던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자마자 이제 위헌 소송이 걸려가지고 2002년도에 위헌 판결이 나와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대법원 판결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미성년자의 성에 관해서는 너무나 뛰어난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다. 로미오 앤 줄리엣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단순히 서사물이 아니라 영상물들도 예를 들어서 트래픽이라고 마약에 청소년이 빠지면서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지를 그린 영화에 보면은 미성년자가 이제 매춘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아메리칸 뷰티 영화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스카상 노미네이션 됐던 영화들에도 보면은 미성년자가 중년 혹시 포스터에 빨간 장미꽃이 맞습니다.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딸의 여자친구가 약간 상상하는 그렇죠. 예, 정확히 예, 기억하고 맞습니다. 계시네요. 이제 예. 그런 영화들을 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미성년자의 그 성애는 그거 그 자체가 매우 그 어떤 예술 작품 그 예술적인 영감의 원천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음란하지 않아도 아까 이제 음란물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네. 그러니까 아동 포르노 규제는 그 아동이 실존 아동이 등장해서 성행위를 실제 안 해도 성행위 비슷한 거를 연기만 해도 또는 그냥 신체 일부를 보여주기만 해도 그런 작품은 다 아동 성범죄로 처벌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어떤 성인 배우가 나오는 거 만화 애니메이션으로도 적용하면 그런 것들도 그런 만화 애니메이션도 전부 다 이제 아동 성범죄로 처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로미오 앤 줄리엣이며 이런 것도 극 중에서는 하여간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범죄자가 되는. 우리나라로 보면 춘향전도 이제 그 극 중에서는 네. 어리죠. 네, 10대죠. 16세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도 이제 춘향이하고 이몽룡이 나와서 이제 첫날 밤 보내는 장면이 또 나오고 이런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아동 성범죄가 된다는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그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서찬희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어떤 부분에 가장 그 타격을 많이 받으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진짜 문제가 있다 어떻게 느끼시는지 현장에서. 일단 지금 아까 전에 애니메이션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사실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애니메이션 그리고 만화, 출판 만화, 웹툰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통틀어서 서브컬처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문화 콘텐츠라고 말할 수 있는 그쪽 분야에서 특히나 이제 가상으로 뭔가 캐릭터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분야에 있는 게 광범위하게 다 잡히는 부분인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이를테면 이 조항에 따르면요.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캐릭터가 아동일 때의 경우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동이어도 처벌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법안에 따르면요. 단속자가 봤을 때 아동이면 처벌이 됩니다. 그렇지. 본인이 그린 사람은 아동이 아니라고 해도 본 사람이 아동으로 판단하면 그렇죠. 그래서 비실제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옆날에 일본에서는 씁니다만은 무슨 청소년? 비실제 청소년. 비실제. 실제하지 않는 청소년. 가상의 캐릭터요. 설정상 20대 넘어가도 딱 봤을 때 단속자가 이거 보니까 20대 미만은 애인데 애를 이렇게 벗겨놓으면 되느냐 하면 걸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화는요. 특히나 만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이제 극사실체라고 불리는 미국 스타일의 그런 극화체가 아니라 일본의 영향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데포르메가 심한 그러니까 왜곡이 좀 심한 눈 크고 그런 그림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업계 용어로 이제 모해 계열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류의 그림체는 기본적으로 어리게 나와요. 캐릭터들이 굉장히 외모상으로는 굉장히 어린 편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온다 해서 설정상으로 이 사람들이 성인일 수도 있는 거고 어린애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법으로 내가 보기에 단속자가 내가 보기에 이거는 애야. 근데 애인데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걸리는 겁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네. 자, 저기 보면 이제 어떤 남성이 저기 그 비일이네요. 가운데 있는 캐릭터하고 이제 키스를 하는 장면인데 그 극 중에서는 그 만화 내에서는 이제 아동이에요. 이게 만화 내에서는 이제 미성년자예요. 근데 이제 저것도 저런 것도 이제 아동 청소년 저런 거를 그렸다는 것만으로 아동 성범죄가 돼서 최저 징역 5년, 돈 받고 했으면 뭐 징역 7년, 가지고 있으면은 뭐 2천만 원 벌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이제 이게 타당한지 한번 좀 느껴보시라고 그림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서창희 선생님 말씀하신 거, 뒤 거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앞에 그림. 저기서 이제 혹시 이 극중 설정이 저 가운데 있는 이 작은 인물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경찰이 보기에
성인 아닌데 이렇게 하면 이거 미성년자네. 네. 그러면 이제 처벌받는다는. 그렇죠. 처벌. 예. 그냥 처벌이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아동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거. 예. 예.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죠. 베르세르크. 예, 이건 이제 아주 유명한 만화인데 이제 네. 베르세르크란 만화에 여기서도 지금 지금 매달려 있는 네. 저 등장인물이 그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네. 대강 보면 이제 아동 미성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예. 근데 그것에 그 경찰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징역 5년이냐. 그러니까 그 캐릭터 안에 스토리상 미성년자로 그렇죠. 그려진 캐릭터면 처벌받는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더 재미있는 것은 저 오른쪽에 있는 저 괴물 비슷한 거 있잖아요. 저건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파악이 안 되죠. 근데 저거 나이도 따져봐야 돼요. 네. 저 만화 속에서 설정은 이제 지금 둘이 이제 뭐 성애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요. 예. 예. 그러면은 저기서도 저 외계인 같은 저것도 극중 설정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다. 그러면은 매달린 사람이 극중 설정도 성인이라도 그 옆에 있는 괴물이 아동이니까 그 미성년자니까 역시 저거 그린 사람도 아동 성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근데 뭐 설정 말씀드렸다시피 설정도 사실 다 씹어 먹는 겁니다. 이 법안은. 예. 사실 설정보다는 단속자의 주관이 사실은 눈으로 봤을 제일 때 강하게 지금 적용되는 게 지금 현재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판사도 보기에 이제 좀 너무하다. 너무하다 해서 이제 죄목을 아동 성범죄가 아닌 것으로 이제 바꿔주고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결정을 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변호사가 이런 변론을 했었어요. 그 극중 설정이 아동이라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그림을 이 아동 성범죄가 되면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계인이나 이런 게 등장하면 그 나이 어떻게 계산할 거냐. 네. 그러면은 외계인 나이는 사실은 영화에 보면은 25,460살인 외계인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외계인 중에는 아동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한국 기준으로 따지면. 이거 우리나라 법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판사나 이제 공공기관이 다 외계인에 관한 서적들을 다 갖다 놓고서는 외계인 나이는 어떻게 따지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그런 상황에 이제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좀 우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 교수님 제가 이거는 지금 좀 여쭤볼게요. 금방 그 그림 교수님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소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처벌 받으시나요? 처벌 받아야 되겠죠. 저희는 지금 방송에 그 그림을 내보냈는데 저희 처벌 받습니까? 지금 이제 다 커버를 하고 모자이크를 하고 했죠. 하지만 했는데 그런데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은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존 아동이 제작 과정에 개입되었느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동 캐릭터가 개입이 됐잖아요. 그럼 보여지는 게 모자이크를 했어도 그래도 사실은 유죄죠. 왜냐하면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은 제작 과정에서 아동이 이용됐느냐 이제 이걸 따지는 건데 그 아동이 만화 캐릭터 아동도 그 아동이다. 만화 캐릭터 아동을 이용하는 것도 그것도 아동 성범죄다.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 정도만 설명하셔도 이 정도만 들으셔도 속이 좀 시원하세요? 저희들이 언제나 주고받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회의에서는. 근데 어디다가 지금 이런 내용을 표현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대부분의 경우는 넷에서 이제 이러한 의견이나 또는 이러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서브컬처를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법안의 위험성이라든지 이것이 현재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있는 바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주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또 국회에서의 개정 운동을 벌였었고 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아청법 같은 경우에는 음란물 규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루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작화를 한다든지 만화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어떻게 좀 개정이 되고 개선이 되면 도움을 받으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만화 쪽 입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만화 쪽 얘기부터 하자면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97년에 청소년 보호법 사태가 일어났었고 그 건으로 말미암아서 이현세 씨 고소당하고 그리고 미성년자 보호법이라는 법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위헌 방지를 받고 그리고 이현세 씨가 또 무죄되고 이런 일련의 사태를 계속 겪어왔거든요. 만화 탄압이라는 형태로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해서는 법 자체가 법이라고 하는 게 모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청소년 보호법이라든지 이번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계속해서 규제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저희가 제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다못해 음란물이라고 하는 형태로 딱 내리찍어서 그걸 무조건 막아야 되는 우리나라는 애초에 음란물 자체 성인도 못 보는 나라예요. 예. 네,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하고 싶지만 다 떠나서 아청법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2조 5항에 걸려 있는 모호한 기준부터 좀 어떻게 좀 해라. 여전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아동 청소년을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나 예, 그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이 아동과 청소년을 성폭력이나 피해로부터 예방하는 것인데 이런 뭐 소지하거나 이런 자체는 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라는 그 설명을 저는 박 교수님 쓰신 걸 봤어요. 그렇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한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아동 포르노 규제 자체는 그 아동 포르노 규제 자체는 이건 국제적으로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000년도에 그래서 만들었던 거고 잘 만들었어요. 좋은 법이고. 근데 그 아동 포르노 규제는 기본적으로 뭐 아동 포르노를 보고 사람들이 뭐 그걸 흉내낼까봐 그걸 규제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거 만드는 과정에서 아동이 학대당하는 거 이거를 강간이나 이런 강력범죄하고 똑같이 처벌하겠다. 이게 이제 아동 포르노 규제거든요. 근데 그게 목적이고 의지인 그쵸, 거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2011년도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몇 분이 이제 좀 오버를 하신 거죠. 이거를 국제 아동 포르노 규제와는 전혀 맞지 않게 이걸 본 사람이 보고 따라할 수 있다. 아동이 등장하는 그쵸. 어떤 뭐 영상물이나 만화든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션이든 보고 그것과 비슷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우려해서 법을 제정했다. 그렇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것만 들어보면 그것도 뭐 일리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박 교수님? 그런 법이 없어요 지금.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좀 활동을 많이 하다가 이게 정말 핵심적인 문제다. 지금 표현의 자유의 그 기본 원리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제 그런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영화 내에서 영화 캐릭터가 마약을 하게 되면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을 마약 사범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뭐 정말 그게 심하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풍기물란죄 뭐 이런 걸로 뭐 과거에 잡았을지 몰라요. 또는 뭐 만화 뭐 애니메이션 속에서 뭐 살인이 벌어진다. 근데 그런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 제작자가 살인죄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이 새로 만든 조항은 뭐냐면 만화 캐릭터가 아동으로 설정된 만화 캐릭터가 만화 내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따라서 누가 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 만화를 그린 사람을 뭘로 잡냐면 아동 성범죄로 잡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게 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먼저 트위터리안 한 분이 말씀하신 건데 이게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세계 아니냐.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시죠?
톰 크루즈는 아시죠? 네, 네. 네. 봤는데 지금 거기서 보면은 누군가 범죄를 생각하는 순간 그걸 가서 잡는 거죠. 그렇죠. 사전 범죄라고 해서 일으키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 그렇죠. 잡는 거죠. 그 미리 잡아서 잡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범죄를 저지른 것과 똑같이 처벌을 하잖아요. 네, 거기다 뭐 그 지하 감옥에다 가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그림, 어떤 상상이 있으면, 어떤 범죄의 상상이 있으면은 그 상상만 사실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범죄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미성년자의 어떤 좀 선정적인 노출 이것만으로도 이제 그것이 실존 미성년자라면은 그 처벌하기 때문에 그런 꼭 범죄가 아닌 어떤 선정적인 상상만으로도 그것이 실제 현실로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상상을 한 사람을 그 실제 행위를 한 것처럼 처벌을 한다는 거죠. 네. 지금 설명을 제가 쭉 듣고 보니까 비슷한 유형이라도 또 영상하고 애니메이션하고 지금 좀 차이를 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영화하고 애니메이션 또는 만화를 비교하면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영화에 관대해요. 일단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건 사실 은교라든지 또는 뭐 도가니 같은 그런 작품들이 문제가 됐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오래전에 이제 꽃잎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정현 씨가 출연하셨던 그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 미성년자였던 이정현 씨가 출연해가지고 연기력을 인정받았던 영화였었는데 거기에서는 당시에 실제 연령으로도 미성년자였고 작중에서도 미성년자로 등장하는 캐릭터가 어른들에게 강간당하고 거기서 이제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미 나왔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전국에 뭐 비디오 대여점이라든지 이런 데 이미 배포가 돼 있는 상태에 이미 20년 전에 다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이 법안대로라면 그것도 다 회수해야 된다는 거죠. 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잣대라고 지금 느끼시는 거죠. 완벽하게 다른 잣대죠. 이거는 규격 자체가 틀리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 은교에서도 그렇고 뭐 꽃님 말씀도 하셨는데 영상이라는 것 잣대에서 지금 은교 가지고도 맨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은교는 성인 배우이긴 한데 아동 어쨌든 미성년자 캐릭터예요. 어쨌든 아니 이거는 그럼 왜 문제가 안 돼야 하면은 나온다는 답변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거 예술적이잖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든 만화든 그려진 거 있잖아요. 그런 그림으로 만약 이런 걸 표현하게 되면은 유독 굉장히 심하게 잡습니다. 문제시하고요. 저는 그 잣대를 왜 그러신지 잡는 분들한테 여쭙고 싶긴 한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요. 애들이 보기 때문에 또는 애들이 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잡는 것이다.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으로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화하면 어린이와 직접 연결된 어떤 문화? 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만화가 더 음란해질 수 있는 문화 그리고 다른 매체보다 좀 마이너의 문화로 취급하는 그런 지금 잣대가 다르니까요. 그런 걸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선들이 여전히 예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있고 특히나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 이건 약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보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보수적인 눈높이는 여전히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만화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애니메이션 산업을 굉장히 육성하고 창작 열의에 대해서 광대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많이 정책을 포장되어 있다고 느끼시는군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니 뭐 이를테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있고 애니메이션 센터도 있고 많이 육성하는 거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학교도 있죠. 그리고 매번 선거 때나 대선 때마다 뭐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쪽에는 그땐 정동영 씨도 뭐 애니메이션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번에도 뭐 창조경제 하면서 뭐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 사실은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강조해요 그걸 갖다가. 창의력과 근데 첫 번째 관련 있는 문화로 보통 만화, 애니메이션 이쪽을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무언가
사회 분위기를 전환해야 될 시점이 될 때면 네.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네. 문화 콘텐츠에 대한 탄압 정책이 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바로 얼마 전이죠. 작년만 하더라도 네. 웹툰 폭력성 네. 그 시일보 어디 그 일면에 네. 이 폭력 웹툰을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막 일단 때리고 봤던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사회 네. 분위기를 다잡아야 될 시점마다 이런 상황이 등장을 했어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뭐 음란한 뭐 문화를 좀 거기에 관대하자, 그걸 아니죠. 내버려 두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거는 네. 그대로 처벌을 하고 예. 또 등급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예. 안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 자율심의로. 자율심의도 있고 그 예. 등급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사실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우리나라에서는 지극히 이렇게 아이들이 즐기는 문화라는 식의 사실 편견이 그런가 굉장히 봐요. 강한데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저희가 서브컬처라고 보통 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화, 애니메이션, 또 게임 뭐 이런 문화들의 사실 향유층의 연령대가 상당히 지금은 성인까지도 아우르고 네. 있고 오히려 이제 어린이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특수층으로 오히려 따로 분류가 돼서 이쪽의 테이스트에 맞는 작품을 예. 따로 만들고 그 외에 이제 그 이상층은 한 카테고리를 넣어서 이쪽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는 이쪽이 폭넓게 향유할 수 그러니까 고연령 이제 청소년층부터 성인층까지 폭넓게 향유할 수 있는 쪽으로 사실은 모든 컨텐츠의 방향이 나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브컬처라고 하면 딱 생각이 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 기획 단계부터 모든 작품들이 그런 방향을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연령층이 그렇게 이동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소자화 현상이나 뭐 이런 것도 그런 사회적 현상도 같이 작용을 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편견 당연히 서브컬처는 아이들이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편견으로 거기에다가 이 컨텐츠를 묶어놓는 것은 경쟁력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 있어 굉장한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 질문이 예. 조금 주제를 벗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만화는 왜 특히 뭐 여성의 신체나 그 사람들의 몸을 예. 좀 비현실적으로 왜 더 볼륨 있게 한다든지 더 과장해서 그리나요? 예. 만화여서 그런가요? 그것은 결국은 이것은 실제가 아니거든요. 네. 실제가 아니라는 네. 것은 어떠한 자신의 이렇게 상상 속에 있는 이상 네. 또는 환타지를 그려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렇게 실사와 네. 그림을 갖다가 똑같이 그려놔도 실사에서 오는 느낌을 갖다가 능가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실제로 이런 가상물들이 실사에 비해서 자극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발할 확률이 적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갖다가 더 과장해서 그린다든지 또는 표현을 한다든지 네. 하는 방식 뭐 풍경을 그려도 좀 더 거리가 뭐 여기서 요만큼이면은 실사에서 그냥 여기 이렇게 놓으면 찍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만 그리면은 그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그림으로서는. 그러니까 더 과장해서 그리고. 그렇죠. 저희들은 근데 제 질문에 왜 교수님 뭐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하나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아닙니다.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에서 이 주제에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아청법을 갖다 이제 옹호하는 네. 입법자 측에서 오히려 그런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의 규제는 실사보다 더더욱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성인물이냐 청소년물이냐 또 등급이 뭐냐 이거는 정말 음란하다 이런 규제 차원에서 해야지 아동 성범죄자가 그렇죠. 되는 거는 너무하다. 네, 이게 그것도 오늘 그렇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히려 실사보다 예. 또 자극이 적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 교수님 해도 제가 이제 미미하다라는 마지막으로 몇 거죠. 가지만 이제 여쭤볼게요. 외국의 경우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2011년도에 법 개정할 때 국회의원분들도 이게 맨 땅에 헤딩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실존 아동을 데려다가 찍고 이러는 게 아동 포르노 규제다라는 게 다 알려져 있는데 네. 어쩌다가 그 이런 만화 애니메이션까지 잡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보면 지금 그 UN 아동권 협약에
부속서 그 선택 의정서인데 네, 이제 네. 아동 뭐 성매매 성학대에 관한 선택 의정서 원문입니다. 저기 보면 2조 아티클 2 밑에 부분 Child pornography means any representation by whatever means of a child engaged in real or simulated explicit sexual activities라고 돼 있죠. 네. 저기서 보면은 child pornography란 그 아동이 실제 또는 real 실제 또는 simulated 모의 또는 연기된 실제 또는 연기된 성행위를 하는 것의 representation 묘사는 전부 다 child pornography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간단합니다. 뭐 쉽게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아동이 실제 또는 연기된 적나라한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의 묘사는 전부 다 차일드 포르노그래피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 차일드는 아이는 18세인가 19세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18세 또는 19세 미만의 휴먼 빙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거는 이제 실존 아동이 성행위를 실제로 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거나 이런 거를 처벌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영어를 이제 잘못 공부하신 거죠. 이걸 어떻게 읽으셨냐면 아동이 실제 아동이거나 가상 아동 real or simulated를 이제 가상 아동으로 이제 읽으신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방송에서도 어떤 분이 저게 저기 가상 아동 포르노 잡는 게 다 뭐 UN 협약에도 있다. 그게 이제 잘못된 해석이고요. 그냥 영어를 저대로 읽기만 해도 제가 관련돼서 어떤 국회의원분 보여드렸더니 뭐 대박이 아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가 있냐. 이거는 실존 아동이 연기를 하거나 뭐 이런 거지 아동이 실제이거나 모의이거나 이건 아니다. 실제거나 가상이나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저거를 잘못 읽으신 것 같고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파생된 이제 뭐 아니 제가 보기엔 확실해요. 그래서 법을 만드신 분들의 뭐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마치 국제적인 흐름이 그런 것인 양 하고 계시고 하나만 더 보여주시죠. 미국은 그렇고 그럼 유럽은 어떠냐? 유럽의 아동 성착취, 아동 포르노 근절에 관한 EU 결의문에 보면 차일드 포르노그래피를 이제 그 로마자로 1번, 2번 되면 다 리얼 차일드, 리얼 펄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제 아동, 실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세 번째 보면은 이미지. 그렇죠. Realistic images of a non-existent child라고 해가지고 실존하지 않는 아동의 리얼리스틱 이미지, 사실적인 이미지도 아동 포르노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걸 읽고 그러면 가상 아동 포르노도 잡는구나라고 해서 만화 애니메이션도 잡는 건데 저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저걸 해석한 저걸 해석해주는 가장 보수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럽 경찰은 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위에 거는 이제 아동 실존 아동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고 밑에 거는 몰핑이라고 해가지고 뽀샵한다 그러죠. 그 아동의 사진을 그 성인의 몸에다 붙인다거나 그거는 실존하는 아동은 아니잖아요. 실존하는 아동 근데 실제 사진을 가지고 하니까 사실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아동이 그런 체위와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럼 결국에는 실제 아동이 얼굴이 거기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걔는 정신적 피해를 또 입게 되잖아요. 그것도 아동학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잡으려고 사망을 넣어놓은 건데 저걸 제가 보기엔 또 누군가 국내에서 잘못 읽으신 거예요. 저것도 비실존 아동도
처벌하는 거니까 만화인 이미지도 다 잡는다. 예. 그래서 오늘 참 영어 공부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 교수님 마지막에 그래도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뭐를 개정해야 합니까? 개선해야 합니까? 지금 최민희 의원실에서 2011년도 법 개정을 다시 취소하는 그런 개정안을 내놓았고 또 전병헌 의원, 남윤인순 의원 이런 분들이 그런 개정안을 이제 지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법 개정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아마도 이제 여기서 대안이라고 할 때는 뭔가 이제 다른 어떤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게스트 분들께 대안이 뭐예요? 대안. 문제가 뭔지도 알려주시지 않고 대안이 뭐예요? 어떻게 되면은 뭐가 대안일까요? 지금으로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개정되고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먼 이야기입니다. 가장 손에 잡히는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호한 법 구절. 이게 아천법에서는 2조 5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가상도 들어갈 수 있게끔 고쳤다고 하는 게 명백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식으로 나온 것. 그 부분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해결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손에 잡히는 대안점이라고는 그겁니다. 법을 바로 잡아라. 제일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확실하게 이 이미지가 실제하는 아동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또는 실제 아동과 같이 보이지 않는 만화라든지 또는 일러스트와 같은 또는 애니메이션의 그림과 같은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아동 포르노라고 불릴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박현유께서 설명하신 대로 국제적인 정의에 적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배제하고 실제로 아동의 인권에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범위에 포함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만을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지금 경찰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2012년도에 우리가 아동 성범죄 적발 2,000건 했어. 전 세계 최고야. 전 세계 최고. 그걸로 상도 받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럴 때 실제 아동들이 잡혀가고 실제 성학대를 당하고 그거 잡을 시간에 경찰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가 올라오는지 이거 웹서핑하고 있다는 건 국가적 낭비라는 거죠. 어떤 본인이 성폭력 피해자인 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꼭 이건 이제 이 가상물의 만화 애니메이션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뭐라고 하시냐면 포르노 본다고 성범죄 저지르는 게 아니고 성폭력 저지르는 놈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잡는데 지금 경찰이 자원을 들여야지. 끝까지 얘기는 안 하셨지만은 제가 비추어 보는데 그분 말씀은 앉아서 웹서핑하면서 잡기 쉽죠. 올린 증거 거기 컴퓨터에 다 남아 있고 거기 IP 주소 확인하면 어느 집에서 나왔는지 알고 그런 사람들 잡아놓고서는 이거 아동 성범죄 지금 우리가 단속하고 있다. 이거는 도리어 아동 성범죄를 지금 단속할 직무를 유기하는 게 오히려 힘을 거죠. 다른 데 빼고 그렇죠. 있다. 지금 그게 대안입니다. 지금 작년에 사실 성범죄 당한 여성이 경찰이 제대로 수색을 안 해가지고 결국은 그 상태에서 성폭행 당한 상태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작년에 2달간의 집중 단속 기간 동안에 사실 거의 1,000명 가까운 경찰이 이 가상 아동 포르노 단속에 동원이 됐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것은 상당한 그런 단속의 공백을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은 거리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해 경찰들의 눈밖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데 가상 캐릭터 가상 캐릭터를 갖다가 잡기 위해
그렇지 않아도 인력 부족이라고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그 경찰의 그 인력을 빼서 그 수백 명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저희들은 사실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중요하죠. 그리고 네. 우리 아동 청소년들 그 성폭력이나 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법 속에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논란이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봐야 하고 또 개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참 직접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나와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